지금 얘기 듣다가 생각이 하나 좀 났어요. 이게 지금 솔직히 좋아하시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 브랜드는 그렇게 갖고 네. 두 개를 섞죠. 어, 그럼 돈도 어, 될 것 같은데요. 에디센스 비용이 아니고. 보세요. 이 곱창집 브랜드 아니에요? 그쵸. 원조로 오래된 노포. 네. 나는 브랜딩을 다루는 사람이고. 네. 해외나 국내나 여러 가지 브랜드 평가도 좀 하는데 1,500명 정도 있어. 네. 이 영상에서 추락 구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면 내가 추락하지 않는 부분을 알게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내 얼굴이 확실하게 알려지기 전까지 음식 쪽에는 얼굴들이 되면 안 돼요. 아, 절대. 아, 일단은 유튜브 컨설팅을 하는 자료도 네. 브랜딩에 네. 당신을 브랜딩으로 만들어 드립니다고 초점을 잡으면 네. 제가 볼 때 유튜브 배우시는 분들도 초점이 되고 네. 저희가 원래 하려는 일이 그거예요. 소상공인 키워주는 게 스스로 브랜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저희랑 좀 겹치긴 해요. 네. 겹치는데 뭐 세상에 우리가 서로 겹쳐봤자 지금 그쵸. 바다 항해하다가 네. 만나지도 않을 정도의 넓은 바다니까 네. 그냥 그리고 또 이게 또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보세요. 되게 지금 꼼꼼하죠. 우리가 솔직하게 네. 지금 유튜브로 네. 목표가 뭐예요? 목표, 유튜브 이거 안 하시면 다른 직장 취업할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이거를 앞으로의 내 인생의 팔로를 개척해 나가실 거예요? 어, 좀 이따가 아이 좀 커지면 다시 직장을 들어갈 생각이 있다. 아니면 난 여기서 방향을 잡겠다. 한번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죠. 이거를 해서, 어쨌든 제 거가 없었으니까, 제 채널이라든지 제 걸 가지고, 근데 직장을 들어가도 이걸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유튜브 이만큼 했습니다. 아, 혹은 뭐, 네, 그런 건 있는데, 처음에 마음은 그렇게 시작했죠. 혹시나 100% 된다라는 보장 못하니까 뭐든지. 그래서 혹시나 안 되면 이걸 했다는 사실로 들어가야겠다. 아니, 잘 되면 이걸로 뭐 어쨌든 직장보다는 이게 확장성 있는 성장성 있는. 이게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전략의 무죄가 맞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네. 어떤 네. 거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네. 조회수가 나오면 애드센스 수익이 생기고 네. 4,000시간을 돌파를 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로 이제 브랜드도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브랜드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내가 커가면서 내가 정해진 그게 내가 갈 길이고 거기서 유명해지고 내가 커지면 구독자만 많으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초기에 그게 이제 구독자만 커지는 시간이 100만이 뭐 10만이 되는데 1년 걸리고 50만이 되는데 2년 걸리고 100만이 되는데 3년이 걸리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내가 원치 않은 방향이었으면 그거로 발생되는 일이 원치 않은 방향이었으면 거기서 애드센스 수익하고 이런 것만 내고 가게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이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구독자 10,000명이 되면 그 다음에 10만 명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 100만 명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을 해두라라는 얘기를 요즘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하다가도 재미없어요. 하다가 99만, 100만에서 문 닫는 사람들도 있고 음식 채널로 쇼츠를 키우신다면 쇼츠 비딩이 분명히 늘어날 거니까 애드센스 수익은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쇼츠를 찍어달라는 것도 생기겠죠. 네. 근데 음식에 대한 쇼츠 조회수로 가게를 홍보해주는 채널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같이 10만 개월이 되고 내가 계속 하다가 퀄리티가 좋아져서 100만 개월까지 갔다. 그럼 또 다른 100만 하고 걔네들이 나눠서 아마 1등부터 광고를 제안할 거고 2등, 3등, 4등 제안할 건데 결에 맞는 걸 찾아보고 어디가 효과가 제일 좋을까 해서 딜을 하겠죠. 그때는 우리가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매체 역할에서 일회성으로 이것도 또 지속적인 그 재구매 고객을 만들지는 못하는 일이긴 해요. 근데 재구매 고객 굳이 안 만들어도 되죠. 왜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 매체 인프라가 쌓였으니까 다른 고객들이 들어오면 되니까. 브랜딩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위대한 브랜드 채널을 들어가면 아, 이 사람은 브랜드 전문가인가 보다라는 브랜드의 네. 그쪽에 대한 노하우와 그쪽의 학식들을 충분히 갖춘 전문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누구나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유튜브 보는 사람들 초보자들 다 들어오니까 네. 거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세상의 모든 음식점들은 돈을 벌고 싶지만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우리가 브랜드가 되고 싶을 거거든요. 모든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꿈은 자기들도 체인점 사업이나 지점을 내고 싶어요. 네. 근데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 큰 돈을 벌려면 내가 수익을 내는 돈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는 타인이 돈 벌게 해주는 그림을 그리고 간 사람은 남을 돈 벌게 해주는 그림을 그리면 내가 무조건 돈을 벌게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의 브랜드가 지금 대형 브랜드들을 다뤄서 일반 유저가 왔더라도 그게 구독자의 그 기초 단계를 쌓아주니까 네. 그래서 1500명의 구독자가 생겼고 네. 1500명에서 꾸준하게만 가면 10,000명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영상 만드시는 속도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영상 제작 속도가 네. 보름에 하나 10일 하나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일주일에 2개는 올라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야 속도가 더 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지금 유튜브 강의를 하시는 시간에 차라리 영상을 생산시켜서 일주일에 2개씩 올리면 빨리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강의를 해도 더 모이거든요. 그쵸. 지금 숫자를 모을 때인데 브랜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음식점 소개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잘 찍으면 그 업체 소개잖아요. 맞아요. 2,900개 나왔어요. 네. 2,900명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3만 원 받으면 좋죠. 아까 강의 얘기한 거보다 낫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쉽고? 네. 훨씬 쉽죠. 그렇죠. 음, 그러면 우리 CPM으로 받은 셈이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열어놨을 때 그 가치가 되게 하는 거 사람들이 오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브랜딩을 논할 때 브랜딩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네. 지금 맛집을 보시겠다는 게 맛집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찐맛집을. 네. 돈 받고 좋은 평가해줘도 되잖아요, 앞광고 요즘. 또 가서 맛있는 거 골라 먹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브랜딩에서 음식점을, 찐맛집을 찾아간다는 거를 이걸 음식 분류로 가지 말고 네. 나는 노포를 브랜딩화 시켜주는 사람이다로 가자는 거죠. 내 동네에 있는 가게, 가까운 곳에 있는 가게, 이런 것들도 나는 그런 데를 다 브랜딩을 시켜주는 사람이야라는 개념으로 가죠. 그러면 지금 음식 채널에 쇼츠 찍는 것도 브랜드예요. 첫 인트로부터 지금 그 부산의 그 집에 딱 그걸 찍은 다음에 이 안에 메뉴판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음식 딱 때려놓고 거꾸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네. 쇼츠는, 앞에 진입할 걸 핵심 부분을 앞으로 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메뉴판 보여주고, 제목 보여주고, 그래서 어떤지 반응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갖고, 자연스럽게 업체 소개가 돼서, 이 채널을 들어와 보니까 이 채널은 브랜드인데, 막, 스티브 잡스도 얘기하고, 막 이런 유명 브랜드도 얘기하고, 이 사람은 브랜드 전문가로서 소상공인 누구나를 브랜드로 만들어줄 것 같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다뤄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값어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음식 가게가 섞여요, 저는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맛있다 얘기 아니라, 거기도 평가단처럼 대화하게 만드는 멘트를 넣거나, 아니면 음악을 깔고 그냥 멘트로, 목소리 집어넣지 말고, 텍스트로 해당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뭐, 맛, 별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두 개를 전 충분히 묶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보면 모든 게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신생 브랜드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카페들이 어디 새로 생겼고, 어느 지역에 뭐가 생겼으면, 신생 브랜드, 여기 이 부분 좋고, 이 부분 이렇다. 그래서 딜수 있으면 평가를 나쁜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리뷰 보시면서, 네. 이제 리얼 리뷰 같은 거를 좀 보시면서 좀 생산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게 진짜 모든 게 브랜딩인 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신을 브랜딩으로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게 위대한 브랜드 밑에 표처럼 존재한다면 충분히 두 개가 섞여요, 제가 볼 때는. 맛집이 숨은 브랜드니까. 맛집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아, 숨은 브랜드. 네. 앞으로 대성할 것 같은 그런 삼겹살 브랜드.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해진 브랜드부터 앞으로 브랜딩이 될 떡잎이 보인다는 거. 브랜딩 발굴하기. 전국을 뒤진다는 형태로 간다면 이 집이 맛집입니다. 뭐가 아니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그냥 고기가 있고 뭐가 있고 하고 보고 야 저게 맛있겠다고 보겠지만 일반 인플루언서랑 약간 틀린 게 이 사람은 음식 비평가 같은 느낌이나 브랜드 비평가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그 이름이나 이런 것도 요즘 할메니얼 얘기하지만 네. 요즘 아이들은 MZ세대가 할머니들의 그 문화를 갖다 그리워하고 동경해서 그걸 많이 따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노포 그런데 인기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 인스타에서 뭐가 나오면 그런 것도 좀 발굴해서 보시고 해가면서 평가를 해나면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재밌거나 네. 약간 위트 있거나 뭐 이런 거보다요 뭔가 조금이라도 정보를 줘야지 구독자가 높아. 맞아요. 내가 여기 오면 뭔가 얻어내겠네가 되면 구독자 획득률이 상당히 높아요. 맞아요. 영상을 잘 만들어서,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영상 기획부터 시나리오부터 잘 만들었어. 그러고 막 너무 재밌어. 응? 우리만 재밌는 거. 네. 얻어갈 게 확실히 있다. 그럼 얻어갈 게 있는 거를 초입 부분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식점을 가시기 전에 네. 그 음식점의 플레이스의 리뷰를 보신 다음에 거기에 보면 맛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맛평가의 숫자를 보고 거기에 이 집에 뭐가 맛있다, 뭐가 네. 좋다, 추천된 숫자를 좀 파악해 보신 다음에 네. 이 집은 소비자가 찾는 것 중에 이 집 같은 경우는 이거 메뉴가 가장 많이 팔리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브랜딩 조사를 분석해보면 조사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보성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간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성별서 지식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ASMR도 중간에 집어넣어서 걔가 음악을 대신하게 만들고 도입 부분에는 그런 영상은 될 수 있으면 그 음식점은 공복 시간에 올리는 거로 공복 시간대로 활용해서 올리는 거로 해서 아니면 저녁 식사 끝나고 약간 자기 전에 약간 허기질 때 그때 타이밍이라든가 지금요 연결돼요. 그렇게 하시면 일단 브랜딩 전문가잖아요. 네. 그럼 유튜브 만들어준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이 구독자 1000명 되게 하려면 그 사람 브랜딩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의 채널 이름 자체가 브랜딩 되는 겁니다. 맞아요. 다 합쳐져요. 다 가능해요. 위대한 브랜드에서 이제 음식점이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는 위대한 브랜드에서 브랜딩인 거예요. 브랜드로 접근하는. 브랜드로. 네, 제가 브랜드를 분석했듯이 네. 음식적으로 일단 분석을 하고 네. 그냥 뭐 맛집처럼 하는 건 이게 그냥 네. 후작업인 거고. 그러니까. 사진은 그걸 찍고 걔를 얘기하되 네. 이런 음식점이 핫한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는 거라면 하고 싶은 사람들 생기겠죠. 5,000명만 넘어가도 연락이 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연락이 오게 하려면 내가 먼저 그쪽에 한번 요즘 전화 가게도 잘 안 받으니까 일단 초기에는 좀 가야죠. 가야 되고 쇼츠 밑에다가 브랜드 탐방 문의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만 넣어놓고 연락이 쉽게 오게. 네. 나는 비평가예요. 그럼 한번 촬영하는데 뭐 촬영해드리는데 그렇죠. 음식 먹고 하면 내 돈만 안 들어가도 일단은 세이브 되는 거니까 영상 수가 올라오고 구독자 늘어나면. 그렇죠. 근데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가시되 좀 지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브랜딩 발굴할 때 일단 하나를 더 전문성을 좀 넣으시면 좋겠는 게 브랜딩 발굴부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채널 상태 안에 영상 점수들을 보고 그 문제를 좀 못 보시는 걸 딱 보니 네. 유튜브 강의는 초보자가 생성해서 나처럼 1500까지 오는 것까지는 되실 것 같고요. 네네네. 대신 지금 내성적이 안 되는 이유부터 지금 봐야 되거든요. 내성적이 안 되는 이유가 네. 근본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까지는 보셨는데 어떤 게 최적화의 점수를 만들고 어떤 게 어떻게 해야 임팩트가 생기고 영상 하나하나에 시청자의 이탈 반응, 얘가 당연한 게 아니라 이탈 반응이 어떻게 있다라는 거에 대한 연구는 지금 안 하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이제 시장의 허점을 보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이 공유하다 보면 상담해주다 보면 더 배우는 게 있는 것처럼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그 부분을 놓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튜버신데. 네. 100만 유튜버도 그랬고. 생각해보니까 한 분 한 분 대화할 때 인사이트가 다 틀리게 나오니까 그것만 열어놓으면 아는 분들은 알아들을 거니까. 네. 진짜 귀하다 생각하면 이 유튜브에는 전략 정말 중요하더라고. 근데 전략을 짜주는 사람이 없어. 보니까. 네. 맞아요. 방향성. 이 전략은 플랫폼을 생성하거나 사업 아이템을 설정할 때 들어가는 전체적인 시장 조사하고 연관되는 건데 그렇죠. 나의 특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와 이런 것들을 다 매핑시켜서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대표님 거는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되네요. 그게. 그래서 음식점의 성공 사례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음식점이 이거 한 다음에 그 성공 사례에 대한 걸 하나둘씩 블로그에다 올리시는 거죠. 어떤 업체가 나와서 뭐 3천 조회까지 뭐 1만 조회까지 그러다가 이제 10만 조회까지 연결해준 곳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방에서 신청들이 들어올 거니까. 그쵸. 똑같은 거 인스타에도 올리시고 영상 릴스로. 근데 그 릴스 안에 이게 짬뽕이 돼야 돼요. 결이 틀리지가 않아요.
왜? 네. 음식점 맛집 탐방이 아니고 나는 브랜드 탐방이니까. 브랜드 비평가니까. 네. 브랜드 관점에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알아보면서도 재밌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영상 하나하나가 이제 조회수로 안 보이고 내 업력으로 보이잖아요. 네. 몇 이걸로. 개를 했다, 몇 개를 네. 했다. 네. 그리고 거기서 1만 구독자까지 승성시키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에서 네. 좀 주의하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언제 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좀 개선하면 속도는 빨라질 거예요. 지금처럼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일단 쇼츠가 좀 더 편하니까 네. 쇼츠 위주로 쇼츠의 규칙은 솔직히 복잡하진 않아요. 일주일에 2개면은 미드폼 2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오늘 미드폼 2개인데 안 네. 되면 미드폼 안에 쇼츠 2개는 최소로 올리셔야 될 것 같고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올리기 위해 그게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올릴 때 최적화된 값이 올라가느냐 아니냐 쇼츠 최적화된 상태에 올려야 돼요. 시나리오가 이거는 계속 제가 최적화를 테스트해보고 지금 맞춰봐야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네. 표본이 괜찮았어요. 그 제목은 저 영상에. 네. 근데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라는 제목은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는 여자건 남자건 모두가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굽는 사람은 고기 모양까지 다 괜찮아요. 이게 신부일 수도 있고 신랑일 수도 있잖아요. 네.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네. 고기가 나오는 것과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연령대건 다 상관없이 이탈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고기가 나오는 동안은. 고기가 나오는. 근데 이제 남자가 나오고 남자의 목소리 나오고 이렇게 맥주를 들이키는 환경이 나오면 네. 술 안 먹는 사람은 나가요. 아. 그리고 남성을 볼 때 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수염 기는 사람은 혐오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가고. 지금 목소리는 영상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그냥 끌어가면서 가고 비평가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목소리로만 등장해도 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 가게를 보고 싶은 거지 나를 보고 싶은 게 아니니까. 미드폼의 얼굴이 나오면 돼요. 얼굴은 그럼 다 내 거지. 네. 다 내가 만든 거고. 쇼츠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데 미드폼은 관심 있는 사람이 보게 되니까 거기 얼굴이 나오면 결국에는 쇼츠를 보고선 나도 찍고 싶어서 미드폼에 들어온 사람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내 얼굴을 봤으니까 이 사람이 이 브랜드의 주인공이구나. 이분이 이 유명한 분이구나라는 걸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미드폼에 얼굴 나오면 돼요. 대표님 그 브랜드 쪽 하시는 거 네네. 그거 브랜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세요? 항상 있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브랜드 보이처럼 브랜드 소개만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하우투로 그냥 컬러 잡는 것부터 뭐 슬로건, 뭐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 잡고 초보자들 교육 영상으로 이제 가야 되나? 이제 약간 좀 어려운 길이잖아요. 네. 브랜드 보이는 결국에는 대형 브랜드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타겟을 잡으신 분이고 네네네. 저는 이제 소형 브랜드로 나는 가면 될까? 근데 더 큰 브랜드부터 다루셨건 지금 대표님 채널 진짜 방향 잡으면 너무 쉬운데 맛집보다 더 쉬운 거 요즘 뜨는 애들 핫한 애들 다 다루세요. 유튜버들. 아니요? 브랜드 그냥 뜨는 애들. 뭐 널디부터 뭐 이런 거 다 해서 이거 검색어 유입도 상당히 나올 거 같고 브랜드 비평가의 입장에서 요즘 뭐 핫한 브랜드 뭐 PB 상품 쪽으로 핫한 애들 요즘 또 농산물 쪽에서 뭐 이슈 있는 애들 광고나 이쪽에 있었던 개념에서 또 광고 업계 또 그쪽 업종에도 들어가 보셨고 상품 브랜드까지도 다 다뤄서 그 브랜드 비평을 하다 보면 후에 상품을 다루는 애들이 자기네 브랜드에 대한 설계를 의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맛집 브랜드 이것까지 모든 걸 브랜드로 담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업종도 뭐 세차 업종 무슨 업종 모든 게 브랜드죠. 비평 자체가 결이 돼 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본을 키우고 이래야 되는 교육 때문에 지금 우리 전략이 지금 잘못 잡혀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계획을 할 때 이거 사람들이 보겠어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나를 마비시켜버리잖아요. 나를 못하게. 아니잖아요. 볼 사람만 보면 되는 건데. 볼 사람만 보면 되는데 그 볼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까도 100만 유튜버가 6개로 결이 나눠져 있더라. 결국에는 본인은 한 길로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이 브랜드에서 뭐 남양 유업에 대한 거를 보다가 뭐 천하장사나 요즘 이런 거죠. 뭐 이거 간식 소세지 브랜드에 대해서 조사 뭐 이런 거 뭐 상품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약간 폭이 넓은 거 들어가는 것보다
요즘 매출 올라가고 요즘 고객이 많이 찾고 이슈가 되는 브랜드들을 그냥 유튜브 지식 조사하고 해서 영상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근데 걔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걔의 검색어가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내 유입은 분명히 많아질 거고, 대표님은 요즘 신생 브랜드나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브랜드나 이런 것들에 평가를 해서 지금도 영상을 찍어 가시는데, 그 영상 한 100개 된다. 그럼 내가 브랜딩을 하고 싶고 우리 서비스가 브랜딩이 됐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대표님한테 우리 거 좀 다뤄주면 안 되겠냐는 브랜드 콘텐츠 제안이 의뢰가 들어오겠지. 신생 브랜드들이나 그러니까요. 그럼 브랜드가 꼭 맛집만으로 가는, 여행 가서 먹게 됐고 점심 먹게 되면 맛집 콘텐츠 생기는 거고, 집에 있을 때는 요즘 유튜브 검색어나 이런 거 봐가시면서 봐서 조사해서 요즘 인스타에서 많이 다뤄지는 이런 애들이라든지 무슨 어디 매출 100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러면 그 브랜드가 한 소재밖에 안 돼. 그 소재를 좀 많이 다뤘을 때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주면 되는데, 세그먼트를 완전히 쪼개서요. 내가 가장 유리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야부터. 그럼 영상 엄청 나오겠는데? 그냥 이거 거의 누워서 떡 먹기인 대표님한테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그럼 오던 스타일하고도 맞잖아요. 왜 맞죠? 지금 그냥 하던 것다 막 예. 나중에 확장성도 좋고. 예. 음식 찍었던 것도 그 사람 나오는 것만 컷 잘라갖고 그쪽에서 영상 내리고 이쪽에 다시 올려도 되죠. 그러니까 예. 사운드만 바꾸고. 비평만 좀 넣어가지고 다 됐네. 다 돼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엔 비즈니스 컨설팅을 고구마 통해서 해드린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까지 컨설팅. 네. 비즈니스 컨설팅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사업한 지가 30년인데. 본인 말씀 들으니까 이게 방향이 서네요. 잘하고 계셨는데 내 안에 보석을 못 발견한 거지. 그게 힘들죠. 그 더 웃긴 게 요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섞어놓으면 뭐 내가 뭐 완전히 이거는 갖고 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제목에 아까 말씀하신 내가 생각하는 큰 주제에 있거든요. 저는 세상의 모든 게 브랜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시면서 음식집은 음식점이에요. 브랜드라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자기기도 브랜드입니다. 전자기기 회사만 브랜드가 아니라 그 안에 상품 하나도 브랜드입니다. 반도체 같은 거. 네. 다 브랜드. 다 연결돼. 네. 화장품의 신규 브랜드들을 알려줘도 되고, 그러면. 그 한쪽에는 신규 브랜드 코너. 앞으로의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브랜드 코너, 막 이런 것들까지도 좀 보시면. 그럼 이제 성장 가능성이 보이고, 신규 브랜드 소개하면 신규 브랜디드 콘텐츠 들어올 거고, 성장 가능성 보이면 살짝 앞광고처럼 들어올 거고. 다 좋네요. 예. 좋은 게 없네. 예.